밤은 깊었지만 창수의 눈꺼풀은 좀처럼 내려앉지 않았다. 거실 스탠드 조명 아래 그는 신문을 반쯤 접은 채 손끝으로 몇 번이나 같은 부분을 매만졌다. 기사 속 활자들은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30년 가까이 다닌 직장에서 이제 정년까지 고작 5년. 숫자만 보면 꽤 남아있는 것 같았지만 이미 반쯤 빠져나간 모래시계를 붙잡는 기분이었다. 당신 또 한숨이야?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가져온 정희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창수는 대답 대신 잔잔한 커피를 들었지만 입술은 축 늘어져 있었다. 내가 일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준호가 이렇게 계속 취업을 못하면 어쩌지. 목구멍 깊숙이 갇혀있던 말이 결국 흘러나왔다. 정희는 잠시 멈칫했다가 장부를 꺼내 들었다. 빼곡하게 적힌 공과금, 카드 대금, 생활비 지출. 그녀의 손끝이 페이지 위를 왔다 갔다 했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고 통장에는 여유자금도 없었다. 이게 현실이야.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가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때 거실 TV 자막이 지나갔다. 청년 실업률 0%, 사상 최고치. 기자의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흘러나왔다. 정희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창수는 달력 쪽을 흘깃 보았다. 다가오는 원천징수일, 그리고 더 크게 다가오는 정년퇴직 글자가 달력에 없는 날에도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앞으로 5년, 그 다음은? 그때까지 준호가 제자리라면? 거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창수의 심장 박동과 겹쳐 불안이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방 안은 달리 시끄럽지도 않았지만 준호에겐 그 고요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새하얗게 비추는 가운데 매일 알림음이 들렸다. 그는 순간 숨을 고르고 마우스를 움직였다. 하지만 열린 창엔 똑같은 문장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귀하의 지원서는 불합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문은 늘 정중했으나 그 속에 담긴 건 거절과 냉담뿐이었다. 준호는 의자를 돌려 방안을 둘러봤다. 책상 위엔 자격증 합격 가이드, 취업 필수 영어회화 같은 책들이 반쯤 펼쳐져 있고 노트에는 빨간 줄로 빼곡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반복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벽에 걸린 정장은 여전히 반짝이지만 그 안을 채울 자신감은 이미 오래전에 빠져나갔다. 내가 이렇게까지 부족한 사람인가? 그는 고개를 감싸쥐었다. 방 한구석엔 면접에서 받은 기념 볼펜, 홍보 책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그 물건들은 더 이상 추억도 동기부여도 아니었다. 그저 실패의 기록물일 뿐. 컴퓨터 화면은 여전히 불합격 메일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창문 밖 가로등은 무심히 빛을 던졌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준호의 시간은 같은 문장에서 멈춰 있었다. 며칠째 준호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정희는 세 끼 중 한 끼라도 챙겨 먹을까 싶어 문 앞에 음식을 놓아두었다. 국이 식어가도 반찬이 남아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가끔 흘러나오는 말들은 그녀의 가슴을 더 무겁게 했다. 차라리 취업을 포기할까 봐요. 정희는 노크를 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준호야, 엄마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결국 문 앞에 앉아 눈시울을 훔쳤다. 거실에서 창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성였다. 주차장 가로등 불빛 아래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창수의 시선은 멀리 어둠 너머로 흘렀다.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대로 애가 자리 못 잡으면 어쩌냐고 속으로만 삼키려던 말이 결국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손가락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밤이 깊자 결국 문이 살짝 열렸다. 안에서 손이 나와 식어버린 도시락통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 소리에 정희의 눈물이 터졌다. 아직 완전히 다친 건 아니구나. 그러나 그 작은 틈새로도 세상과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벽이 높았다. 며칠 만에 간신히 외출한 준호는 낯선 바람을 맞으며 카페 문을 열었다. 내부는 조명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탁자마다 청년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거나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대학 동기 셋이 구석자리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활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야, 너도 힘들지? 인사를 대신한 말이었다. 서로 웃었지만 웃음에는 기운이 없었다. 한 친구는 공기업 필기에서 탈락했다며 시험지 뭉치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다른 친구는 계약직 제안을 받았지만 처우가 터무니없이 낮아 결국 거절했다고 했다. 어차피 이력에 남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했어? 그가 툭 던진 말은 주변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테이블 위 커피잔의 김은 빠르게 사라졌다.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요즘은 무전 취식해도 그냥 넘어간다잖아. 다들 취업 못했는데 뭐. 순간 잔잔한 웃음이 번졌지만 곧바로 사라졌다. 그 웃음은 허탈함의 다른 이름이었다. 창밖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바쁘게 걸음을 옮겼다. 셔츠 소매를 걷은 채 전화를 받으며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 길게 늘어선 줄. 그 속도감이 카페 안의 무기력과 대조되며 준호의 가슴을 더 짓눌렀다. 그는 컵받침을 손끝으로 빙빙 돌리며 생각했다. 나만 이런 게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답이 안 보이지?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에는 최신 채용 공고 대신 면접 후기 멘탈주에 같은 글이 떠 있었다. 자리를 마치고 나올 때 카페 유리문에 비친 준호의 표정은 초라하고 낯설었다. 바람이 불어오자 그는 괜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자신만 제자리에 멈춘 것 같았다. 며칠 뒤 저녁 창수는 회사 동기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다. 좁은 선술집 안 노릇하게 붙여진 파전과 두부김치가 상위에 놓였다. 소주잔이 부딪히며 짤그랑 소리가 났지만 분위기는 곧 한숨으로 가라앉았다. 우리 딸 이번에 세 군데 면접에서 떨어졌다네. 첫 잔이 돌기도 전에 푸념이 나왔다. 옆에 있던 친구가 잔을 채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로 돌아섰어. 근데 그 길도 만만치 않더라고. 학원비의 시간에 부모도 버티기 쉽지 않아. 또 다른 친구는 대학원 진학을 택한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 이게 도피인지 투자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취업은 아니잖아. 말이 길어질수록 소주는 더 빨리 줄어들었다. 잠시 웃음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들 고개를 떨군 채 잔을 기울였다. 창수는 말을 아끼고 잠만 돌렸다. 우리 준호도 아직 잘 안 되네. 결국 꺼낸 말은 짧았지만 친구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위로는 오래된 연대의 습관처럼 주고받는 고개 끄덕임 뿐이었다. 술집 문을 나서자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창수는 목도리를 고쳐 매며 생각했다. 우리 준호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래도 그렇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지.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는 느릿한 발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늦은 밤 현관문이 닫히자 창수는 신발을 벗기도 전에 말을 꺼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속엔 술 기운에 풀린 진심과 조급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
거실에 있던 준호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꾸했다. 알아봐요. 저도. 그러나 그 대답은 창수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아빠 정년이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다. 너까지 이러면 우리도 무너져. 말이 끝나자 집안의 공기는 싸늘해졌다. 준호는 입술을 꽉 깨물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쾅! 그 소리에 거실벽이 울렸다. 정희는 재빨리 창수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 지금 그 말이 무슨 소용 있어? 애 마음만 더 무너뜨리잖아.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창수는 손마디를 비비며 고개를 떨궜다. 나도 알아. 그런데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잖아. 정년은 다가오고 통장은 비어가고. 말은 옳았지만 타이밍은 틀렸다. 부부의 대화는 서로를 위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서로를 더 아프게 할 뿐이었다. 방 안에 준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귀를 막아도 부모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의 가슴은 더 깊이 무너져 내렸다. 며칠 동안 집안은 냉랭한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식탁 위 반찬이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아 돌아오고 거실 TV는 켜져 있어도 누구 하나 집중해서 보는 이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작은 사건이 균열을 냈다. 정희가 시장에서 귤 한 봉지를 사와 부엌에 두었는데 그 향이 집안을 은근히 퍼지게 했다. 그녀가 조심스레 문 앞에 봉지를 내려놓으려 할 때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정희의 눈이 동그래졌다. 며칠 만에 아들의 목소리가 문틈을 넘어온 것이다. 곧바로 거실에 있던 창수도 발걸음을 멈췄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무겁지만 동시에 가벼워진 마음으로 거실에 모였다. 긴 시간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결국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높은 자리만 바라보다가 제 삶은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좋다는 자리만 노렸던 것 같고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랜 고민 끝에 꺼낸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괜찮아. 멈춘 것도 길이야. 다시 걸을 힘만 찾으면 돼. 그 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한 바람이 스며 있었다. 창수는 잠시 주먹을 움켜쥔 채 말이 없었다가 이내 낮게 말했다. 우린 내 편이다. 단 내가 스스로 서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우리도 끝까지 버티고 기다릴 거다. 세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이번 침묵은 더 이상 단절의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숨 고르기의 시간이었다. 귤향은 더욱 짙어져 집안의 작은 희망의 냄새처럼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책상을 치우는 일부터 시작했다. 불합격 메일을 모아둔 폴더를 새로 만들고 이력서 파일 이름을 최종 대신 날짜별로 정리했다. 실패의 기록을 정리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정돈되는 듯했다. 검색창에 중소기업 채용, 신입 품질 관리, 현장 지원 같은 단어를 차례로 입력했다. 스크롤을 내리던 중 눈에 확 들어오는 제목이 있었다. 친환경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신입 채용. 작은 회사였지만 자체 특허 보유, 해외 협력사와 공동 개발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준호는 공고를 몇 번이고 읽어내려갔다. 머릿속에서 스스로를 설득하는 목소리와 회의적인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작은 회사잖아. 안정적일까? 또 다른 목소리가 대꾸했다. 대기업만 바라보다가 몇 년을 허비했잖아. 이제는 달라져야 해. 그는 자기소개서를 열고 첫 문장을 바꿨다. 저는 성실합니다라는 뻔한 문장 대신 낯선 현장에서 배우는 속도와 태도를 믿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리고 대학 시절 팀 프로젝트에서 제작업을 도맡아 마감을 지켜낸 경험을 구체적으로 덧붙였다. 손가락이 몇 번 멈칫했지만 이번에는 도망갈 퇴로를 만들지 않았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서 지원 완료라는 짧은 문구가 떴다. 클릭 소리는 작았지만 준호의 가슴 속에서는 큰 울림으로 퍼져나갔다. 며칠 뒤 준호는 새벽같이 눈을 떴다. 면접용 셔츠에 다리미를 몇 번이고 대고 넥타이 매는 연습을 거울 앞에서 반복했다.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는 괜히 더 크게 들렸다. 지하철 안 사람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바쁘고 분주했다. 준호는 손잡이를 꽉 쥐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이번엔 다를 거야. 회사 건물은 외관이 화려하지 않았지만 로비벽에 걸린 현수막에는 친환경, 미래를 만든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 문장이 준호의 마음을 조금은 붙잡아 주었다. 면접 대기실 안에는 또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한 명은 두툼한 포트폴리오를 펼쳐 보였고 또 다른 이는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연습하고 있었다. 준호는 순간 주눅이 들었지만 곧 자신이 준비한 문장을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다. 드디어 이름이 불리고 문이 열렸다. 면접실에는 임원 2명과 부서장이 앉아 있었다.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날아왔다. 준호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진심을 꺼냈다. 화려한 경력은 없지만 배움의 기회가 있다면 누구보다 성실히 배우겠습니다. 말끝은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면접관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반응 하나가 준호에겐 오랜만에 삶이 다시 열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면접실을 나오면서 그는 알았다. 결과가 어찌됐든 이번만큼은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걸. 며칠 동안 준호의 마음은 면접장의 대답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흔들렸다. 너무 긴장했나? 목소리가 떨리진 않았을까? 스스로를 끊임없이 검열하다 보니 밤에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뒤척이다가 다시 알람을 확인하고 그러다 다시 지워버리고 그날 오후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기울어지는 시각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벨소리를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준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며 전화를 받았다. 여기는 전기차 부품입니다. 축하합니다.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지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곧장 거실로 달려나가 두 손을 높이 들며 외쳤다. 저 합격했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에 거품이 묻은 채로 아들을 끌어안았다. 정말이야? 준호야, 잘했다. 정말 잘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오랜만에 안도와 기쁨이 섞인 것이었다. 창수도 잠시 놀란 듯 말이 막혔지만 곧 다가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드디어 해냈구나. 그의 목소리도 흔들렸다. 수십 번 접었던 신문보다 수십 번 계산한 가계부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집안은 식어가던 국물 냄새 대신 환한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창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년 전에 아들 자리 잡는 걸 보게 되다니 이제야 한 짐 내려놓는 기분이네. 첫 출근 날 아침 준호는 한참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셔츠에 다림질 자국이 잘 잡혀 있는지 넥타이가 삐뚤지 않은지 몇 번이나 확인했다. 거울 속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현장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선배 한 명이 바삐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이거 오늘 안으로 정리해. 동시에 다른 직원은 준호 씨 현장에도 내려가 봐야겠어요. 안전 규정 체크할 게 있어서. 준호는 정신없이 이리저리 움직였다.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입력하다가도 곧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나가야 했다. 크고 작은 기계음, 공구 부딪히는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오후가 되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바닥엔 땀이 맺혔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선배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이 일 버티는 게 중요해. 처음엔 다 힘들어. 누군가 말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삼켰다. 퇴근길 온몸은 무겁게 축 늘어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이제 진짜 내 길을 걷는 거야. 집에 돌아와 셔츠를 벗는 순간 땀 냄새와 함께 뿌듯한 기분이 피어올랐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다. 몇 달이 흐르자 준호도 서서히 회사의 리듬에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기계 점검, 서류 작성, 회의 준비. 처음엔 숨이 찰 정도로 버거웠지만 어느새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다. 친환경 전기차 부품 관련 특허가 최종 등록되었다는 것이었다. 사무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우리가 해냈어. 선배와 동료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다. 이어서 해외 전기차 기업과의 납품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 모두가 환호하며 회식 약속을 잡았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준호는 자신도 이 성과의 작은 부분을 함께했다는 사실에 벅차올랐다. 내가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날 밤 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피곤보다 자부심이 앞섰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무기력한 취준생이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 창수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창수는 눈을 크게 떴다. 이 회사 너 다니는 데 아니냐? TV 뉴스 화면에는 회사 이름이 선명히 떠 있었다. 준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우리 회사 맞아요. 창수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오랜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대신 든든한 안도감이 가슴을 채워갔다. 정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다. 준호야, 이제 내가 길을 찾은 것 같구나. 시간은 빠르게 흘러 몇 년이 지났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신입이 아니었다. 현장에서 후배들을 챙기고 중요한 보고를 맡아 처리하는 책임 있는 직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봄 회사는 정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직원들은 회의실에 모여 대표의 발표를 들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처음부터 함께 해준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동료들은 서로 손을 잡고 등을 두드렸다. 준호도 그 한가운데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문득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불합격 메일에 고개를 떨구던 자신, 방 안에서 포기하겠다며 웅크리던 시간들. 그러나 지금 그는 당당히 무대 위 연설을 듣는 회사의 일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이 소식을 부모에게 전했다. 정희는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끌어안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다니. 창수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몇 년 뒤 회사는 마침내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그날은 회사 전체가 축제의 장이었다. 직원들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모였고 대형 스크린에 회사 이름이 점등되자 함성이 터졌다. 대표가 단상에 올라섰다. 이 회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지급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준호는 손에 쥔 스톡 옵션 증서를 내려다보았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눈물과 땀이 담겨 있는 듯 했다. 그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이런 회사에서 일하다니 믿기지가 않아.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증서를 보여주었다. 정희는 그것을 받아들며 눈물이 맺혔다. 준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창수는 술잔을 들듯 증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자부심의 떨림이었다. 여기서 잠깐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며칠 뒤 저녁 뉴스에서 준호의 회사가 전기차 혁신 기업으로 소개되었다. 화면 속에서는 연구소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해외 바이어들이 회사와 악수하는 모습이 나왔다. 정희는 TV 앞으로 다가가 손을 모았다. 창수도 옆에서 숨을 고르듯 화면을 응시했다. 회사 로고가 크게 비칠 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대기업 못 갔다고 좌절했는데 결국 내가 회사를 키우고 회사도 널 키워줬구나. 정희의 목소리는 울음과 웃음이 뒤섞여 떨렸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부모를 바라봤다. 저에겐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었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소박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다. 따뜻한 국물이 김을 올리고 반찬에서 익숙한 집 냄새가 났다. 그러나 그날의 식탁은 평범하지 않았다. 웃음소리와 눈물이 함께 섞여 집안을 감싸 안았다. 창수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정년이 다가와도 이제 두렵지 않다. 이 아이가 자기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 순간 세 사람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성취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